영장 체포를 청구했느냐? 그거는 자기와 한송법을 먹은 전계선이가 법원장으로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그 산하에 마은혁 부장판사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은혁도 민주당에서 건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지만 최상권이나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부지방법원을 보면 전계선 원장, 마은혁 부장, 그 다음에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누구와 공모했느냐? 이 오동훈하고 같이 공수처장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헌정사상 처음에, 저도 처음 보는 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이죠. 관할권도 위반된 것이고 발부된 영장의 내용도 위법인 것이고 무효인 것인데, 그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가서 경호처와 대립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이 공수처장 천인공노할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오동훈이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승엽이라고 하는 이승엽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가서 한번 쳐보세요. 이승엽이는 현재 민주당 이재명의 사건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게 이승엽이에요. 이승엽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서부지방 원장을 지낸 전계선, 그 다음에 이 오동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재명의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엽이가 이재명의 법률 담당 오른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겠죠? 이 이동훈과 같이 한솥밥 먹었다는 전계선이가 있는 것이고, 그 전계선과 공수처장이 합작을 해서 이번에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될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가지고 전무후무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그런 처음 듣는 영장 발부를 통해서 판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뿐이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한부치의 이런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제2의 이완용이 아닙니까? 지금 더 많은 이완용이 있지만 영장을 발부한 이승우는 우리법 연구회 멤버인 것이고 좌파인 것이고 전라북도 우주 출신인 것인데, 이상하게 지방법원에는 이승훈 좌파, 마은혁이는 민주노동당인가에 연루가 된 아주 그 좌파 행동가가 된 것이에요. 그 마은혁이 있었고 그 위에가 전계선이 있었는데, 그들이 합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승훈도 제2의 이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배신의 바람과 배반의 풍랑이 대한민국을 넘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고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불 가운데로 지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을 불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최고 바람을 떨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긴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 애국 통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움직여주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전체 국민에게 알린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위기 시에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을 이끌어 가실 리더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총사령관 전광훈 목사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국가 위기 시에 전광훈 목사님의 지도하에 순종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건국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약에 이승만이가 박헌영한테 싸워서 졌으면 여러분과 저는 북한에서 다 태어난 거야. 경찰관님들 잘 들으시라고. 뭔가 오전지 똥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이승만이가 박헌영을 때려잡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제주도까지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때문에 우리는 세계 경제 6위가 되었단 말이야. 6위가. 그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 경찰관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승만과 박정희 혜택 안 봤어요? 봤잖아요. 다. 그 후에 최고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야. 윤석열만이 자유통일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짧은 인생 사는 거 여러분 헛되이 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 앞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재명이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야, 아까 영상 내가 다 보여줬죠? 이재명이 어떤 놈인지 다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수처에다가 계속 우리가 공격했는데 걔들이요 우리한테 거꾸로 고소를 못해요. 고소 못한다는 건 뭐냐? 인정한다는 거야. 부정선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처리하는 마크맨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이거는 별 1개 가져왔는데 별 3개요.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제 밤을 새우시고 이 추위에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시며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열공.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또 내 자녀들과 손자들이 누리는 자유와 또 경제적인 번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은 언제나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 추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못 먹고 굶주리고 공포에 떨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지탱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이런 번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께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좌파, 정부, 반미, 친중 세력은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평해하고 오히려 이놈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장에 대해서 그 노력을 평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를 따르는 게 있는지 저는 정말 원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제 군생활이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계엄은요, 우리 군대가 100년에 있을까 말까 한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 이상으로 평시에 나라의 동수권자가 계엄을 선포하면은 일허의 빈틈도 없이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16년 후배인 이번 계엄사령을 지낸 육참 총장과 서리스타, 원스타, 투스타, 대령까지를 보니까 정말 잘 알지도 못하지만 다 찾아봤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놈들을 다 진급시키지 않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엉뚱한 놈들을 진급시키고, 여러분 다른 분야와 다르게 우리 군은 대령을 뽑아서 대장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군인은 명쾌합니다. 나라가 목숨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바쳐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이런 사상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의 특성은 상명하복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군인이라면 그 명령을 끝까지 완수를 하고, 완수하지 못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군인은 나는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런데 어디 신문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질질 짜고, 저는 군대까지 이렇게 망쳐버린 이 나라를 보고 정말 원통해 죽겠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정강원 목사님의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7번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도 한두 번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월망을 보십시오. 월남을 보십시오. 그걸 기억나십니까? 저 북한을 보십시오.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에게 이런 좋은 축복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이번이 저러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피하 구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의 자유를 망치고, 경제 성장을 망치고, 내 자녀 선수들을 망치려는 이런 인물,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망했습니다. 포퓰리즘 망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 야권, 우리 정치인들은 따라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 똑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도산한창호 선생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라고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투표권을 가지고 이런 형편없는 세력 같은 국회의원들은 다 몰아내야 됩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사진 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왜?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 못합니다. 현관이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에 부주자 투표 딱 하나, 5장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다시, 그게 민주국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부정선거를 정거를 대고 정황을 내는 거야. 선관위는 뭘 합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바로 이런 세력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대통령을 독박하는 이런 세력이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 10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의 국론, 한미 동맹, 자유경제체제, 앞으로 예산국 보험통일을 해서 자유통일국가로 가는 그날까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기도원 300교서로 불러왔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사령관 김광 목사님의 명령에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에 따라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요? 공수처 공수처 니들은 다 서울대 법대 나왔다며. 이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이요 보니까 깡통이야, 깡통. 사회과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니 공수처가 그것도 처장이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줬어. 임명해줬으면 공수처가 여기다가 압수 영장을 때리면 돼요? 인간의 기본이 틀려 쳐본 거야.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그래 안 그래요? 또 이번에 계엄령 통화에 드러난 걸 보니까 검사들이 다 반란을 했어.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솥채 30년 동안 밥을 먹은 검사들이 세상에 이재명 눈치 보려고 반발했어. 그런데도 이 검사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강화문 운동 우리가 지난주간 저지난주간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왔어. 그래서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겼단 말이야. 그럼 공수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니 왜 니들이 하니 왜 우리한테 맡겨? 우리도 못해. 이래야 정답인 겁니다. 이래야. 근데 뭐 체포영장을 때려? 야이케. 조금 전에 내가 김학성 교수를 통하여 헌법 강의한 거 안 들었어 이놈들아? 공수처는요 대통령을 수사할 권리가 없는 거야. 그렇게 법만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놈들이 그런 것도 모르냐 말이야. 모르면 김학성한테 가서 배우란 말이야. 배워. 그리고 경찰관님들, 절대로 경찰관님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동의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잘 들어두세요. 우리는 헌법 위의 권위로 4.19와 5.16 혁명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자고. 이거는 100% 이미 벌써 확정된 거야. 나는요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국민의 70%는 이미 윤석열한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4.19가 일어났을 때 헌법도 다 바뀌고 내각제로 다 바뀌고 5.16이 일어났을 때 헌법 내각제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번에 야 진짜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아마 피를 토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윤석열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로 세울 것입니다. 가짜는 싹쓸이 하시고. 대통령님, 내가 국민저항권으로 빨리 내가 원내 복귀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2년 반 지났죠. 남은 2년 반은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좋대. 마음도 좋고 너그럽고 말이야 어울리기 좋아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는 내가 보충을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도와드려야 돼.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보시면 앞으로
2년 반 동안의 자유통일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을 잘 써야 되거든. 꼭 저하고 합의해서 요 새끼는 빨갱입니다. 요 새끼는 빨갱입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요 새끼 빨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지시를 받고 가지고 논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제2의 두 번째 국민 담화를 여러분들이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약 25분 동안 기니까 이번에 이 집회가 끝난 뒤에 들어보시고 핵심은 내가 여러분에게 다짐받아야 돼. 뭐냐? 이번 토요일, 사실 이번 토요일은 우리가 강화문 집회 안 하려고 그랬어. 왜? 국가애도기간이니까. 근데 빨갱이들이 3,000명이 나온다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비상을 걸었는데 지난 토요일보다가 또 저지난 토요일보다가 이번에는 강화문에 내일이요, 내일 맞죠? 내일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이기 위해서 내가 총 비상을 다 걸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지난 토요일도요, 나는 살인적인 스케줄로 부산, 그 다음에 포항, 울산, 대구, 그 다음에 안동, 김천, 그리고 대전, 그리고 또 여기 안산, 그 다음에 또 의정부, 또 동두천 다니면서 5만원짜리 부패를 내가 다 사줘가면서 내가 돈이 다 떨어져서 빨리 헌금 좀 해줘봐. 우리 교회다가 헌금 좀 해보란 말이야. 이러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복귀될 수가 있고 국민 저항권을 바로 행사하여 바로 돌아오게 합시다. 근데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실제는 딱 한 가지야. 뭐 국회가 한 것도 다 쏘고 실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면목할 목사님, 장일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것을 들어보고도 5,300만 국민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바로 정신병원으로 입원하세요. 이 말을 들어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경찰관이고 뭐고 5,300만 국민들 이 말을 들어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령 선포한 것은 뭐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이것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장일 목사님, 부정선거 있었어 없었어? 확실히 있습니다. 5,300만 국민들이 놀라서 다 팬티에 오줌을 줄줄 싸도록 증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뭐 목사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박수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또 우리 젊은이들이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가를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붕괴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밝혀내고 바르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느냐? 먼저 그 비상계엄 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 경찰이나 검사가 자기들의 수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또 우리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각개표한 것 좀 보세요. 경찰은요, 이 수사권은 있는데
이 영장 청구권이 없고 기소권이 없어요. 특별히 내란에 대해서는 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검찰은 수사권은 있는데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있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엉뚱한 법을 가지고 여러분, 이들은 이 내란이라는 제목으로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사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하게 공수처가 거짓되게 그리고 위선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영장 청구권은 있지만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여기에 체포하겠다고 온 것은 불법입니다. 저들은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국민 저항권으로 저들을 맞서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저들은 분명히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재명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도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들이 와서 공권력 행사하러 온다? 그건 공권력이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위법.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합법적인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저항권으로 대통령이 다시 복직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국민에게 깨워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상권 분립을 저 더불어민주당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모든 사람을 탄핵 그래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를 마비시켰으니까 상권 분립이 무너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사법부 이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하는 그곳에도 협박을 가하고 탄핵을 가하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람의 위법을 저지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데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법을 뜯어 고쳐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사법부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김문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 판검사가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간첩이 점령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들과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움 속에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 상권 분립이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파괴하는 저 세력들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저항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지금의 헌법 위에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 세력들입니다. 젊은이들도 다 나와야 되고 우리 민족 다 깨어 일어나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요,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복원시켰다고 탄핵을 한 것입니다. 왜 저들이 탄핵의 1호에서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감을 심어줘서 탄핵했다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외교권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이 나라의 국민을 깨우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렌스식을 하면 됩니다. 아니, 컴퓨터 한번 열면 됩니다. 대통령이 명령해서 열자 그래도 거절합니다. 국회에서 열자 그래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권을 빼앗겼는데, 아니 여러분, 토끼 그림을 넣는데 개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A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C라는 사람이 뽑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던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정방울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 몇 번이고 보여줬지만 또 보고요. 저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했는데 0표가 나온지요. 한 표, 아니 수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한 표 나온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아니 숫자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30-40분 동안 멈춰있다가 숫자가 뚝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요, 자기들이 개수를 71%에다 맞춰놨는데 투표한 숫자가 67%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조정을 해놔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해커들이 뒤에서 막 조정하다 보니까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나중에 다 개표하고 끝나고 났는데, 아니 며칠 지나고 가서 보니까요, 지나다 보니까 투표가 50몇 표가 줄어서 공개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이 착오가 있어요. 우리 한번 부정선거 동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유통일당이 하도 표가 적게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찍은데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대부분 손 들더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서 국민의힘 찍고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 한번 만세해보세요. 네, 이렇게 많아요. 내리세요.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0표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갔냐면 부산 금정구를 찾아갔어요. 거기 있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투표한 사람들 말고 자유통일당 당비를 내고
그리고 당일날 가서 투표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저는 당일날 가서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서요, 당일 투표 확인증을 띄면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당일 투표 확인증을 받아오고,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비를 냈고, 그리고 그분에게 뭘 썼냐면 확인서를 썼어요. 내가 당일날 투표했음을 확인하고 자유통일당을 찍었다 라고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했더니 처음에는 각하시키더라고요. 고소를 했더니, 고발을 했더니.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금정부에서만 0표 나온 데가 10표 확실하게 찍은 사람, 그 다음에 1표 나온 데가 36, 그보다 많지만 제가 한 것은 자유통일당 당비를 4년 이상 낸 사람들, 그리고 다 자유통일당을 확실히 찍었고 투표 확인증을 낸 사람, 이런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분명하게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사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더니 이거를 기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했어요. 각하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타하기 위해서 정복한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한 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무엇이냐면 개표하는데 우리나라 투개표기가 전부 다 조작을 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개표를 쓴 나라들마다 다 부정선거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도 8번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8번이어야 되는데 자유통일당 개표 놓는 데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저를 빼버리고 우리 표가 아마 조국당으로 간 것 같아요. 아니면 무효표처럼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냐면 양평에 계신 분이 이걸 다 확인해가지고 보내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기 보십시오. 3, 4, 5 있는데 우리는 저 뒤에 기타로 8, 10번부터 이렇게 기타로 넣어버렸어요. 이게 어디냐면 제주도 제주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더라도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이는 자유통일당은 기타와 무효표를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여기 어디냐?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에서 이틀 뒤에 가보니까 투표지를 다 갈아서 지하실에다 쌓아놓은 걸 한 목사님이 거기 일보러 가다가 입구를 잘못 찾아 들어가서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저 현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홍콩이 말이죠. 중국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법을 다 공산화법으로 바꿔버려가지고 홍콩이 중국에 예속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이번에 이거 안 밝히면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사실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하남에서 딱 한 군데 가밀동이라는 곳에서 추미애가 이겼거든요.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투표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투표인 수보다 투표 개표 숫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가밀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공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랑 말랑 하고 있는 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렸나를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수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 확실함을 알겠습니까? 이제는 저 법치위의 지역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들 대법관들 다 해고시켜버리고 포렌스식으로 이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투 개표기가 콩고에 들어가서 부정선거가 드러나가지고 8,000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나라가 아직도 그런 투 개표기를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선거에서 말이죠, 이번에 국회의원 뽑을 때 사전선거에서 60대 이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만 울표로 쏟아져 나옵니까? 이것은 부정선거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열고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한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정선거 밝혀내는데 생명을 겁시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라 세 번만 합시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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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